얘는 아마 내년에도 제 최애 세럼이지 않을까. 이게 보습력이 진짜 끝장나거든요. 워시오프팩 귀찮으신 분들 이거 꼭 사용해보세요. 전원을 누르면 3가지 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머릿결이 진짜 좋더라고요. 피부에 착 이렇게 스미듯이 밀착되는 느낌. 이 펄의 느낌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올해 잘 쓴 팔레트 딱 3개만 꼽아라 하면은 이거는 전 색상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꼭 하나 갖고 계셔야 하는 컬러인데 진짜 예쁜 속살 같은 컬러.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제가 최근에 사랑니를 빼가지고 얼굴이 조금 부어있어요. 그래도 많이 가라앉긴 했는데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좀 쉴까 하다가 연말결산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살짝 부은 상태로 카메라 켜봤는데요. 원래 좀 댕글댕글한 편이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볼 안쪽이 아직 조금 부어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좀 또박또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또박또박 올해 잘 쓴 템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베스트 제품들로 간단하게 추려왔는데 간단하게 추려도 31가지나 되더라고요. 먼저 스킨케어 제품들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패드 덕후로서 지금 당장 뜯어놓고 사용하는 패드만 해도 10개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쓴 4가지. 먼저 더마토리 프로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 요거는 리필까지 해서 지금 5통째 사용 중인 패드거든요. 살리실릭 애시드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공, 각질 케어, 그리고 진정에도 효과가 있는 패드예요. 토너 패드가 스킨케어 가장 첫 단계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아리까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사용하다가 중간에 끊었을 때 피부가 좀 거칠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얘가 모공 케어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모공은 날씨가 좀 덥거나 난방을 좀 빵빵하게 틀었거나 이럴 때 좀 모공이 커 보일 때도 있고 작아 보일 때도 있어서 얘를 사용해서 확실히 모공이 줄어들었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효과를 본 거는 각질 케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엠버가 들어간 패드여서 메이크업 전에 닥터하거나 클렌징 한 후에 닥터하기 좋은 패드고요. 끈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청량한 사용감의 패드예요. 그 다음에 넘버즈인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요거는 아마 패드 중에서 제가 공병을 가장 많이 비운 패드일 것 같은데 지금 한 7통째 사용 중인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유명한 패드기도 하고 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추천템으로 보여드리기에 여러분들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추천템 영상에서 좀 많이 뺐던 그런 패드예요. 이게 패드 자체에 시카잎을 갈아 넣었다고 하고 진정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는 패드예요. 오늘도 머리 말릴 때 얘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메이크업 아주 잘 먹더라고요. 패드 자체에 엠버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패드인데 저는 사실 엠버가 좀 있는 패드가 더 취향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때는 그 엠버 면이 피부에 닿는 것조차 너무 좀 자극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엄청나게 부드러운 패드여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은 패드예요. 얘도 끈적이지 않고 산뜻해서 그냥 데일리로 손이 되게 자주 가는 패드인데 특히 피부가 예민한 날에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얘는 여름에 특히 잘 사용했던 패드인데 얘도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얘는 쿨링감이 엄청난 패드예요. 이렇게 얇고 밀착력이 좋은 패드여가지고 피부에 착 잘 붙고 붙어있는 내내 시원해요. 근데 이거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 방에 난방 틀어놓으면 얼굴 후끈후끈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패드인데 저는 컴퓨터 앞에 항상 놓고 사용하거든요. 사계절 내내 잘 사용하고 있는 패드예요. 그 다음에 아비브 수분초 패드. 이거는 사용감은 가볍지만 좀 촘촘하게 피부에 수분 충전을 해줄 수 있는 패드예요. 제가 트러블성 피부다 보니까 한 번씩 피부가 확 뒤집히고 좀 예민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트러블 케어 제품들을 사용해 주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성분들이 피부에 좀 자극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 없이 수분감만 싹 더해줘서 피부를 한번 좀 리셋 시켜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수분감은 가볍지 않은데 피부에 좀 부담 없이 마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패드예요. 그 다음에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수딩 토너. 제가 평소에 물 토너 사용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토너 패드를 더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그 피부 엄청 예민할 때는 토너 패드로 얼굴 닦는 것조차도 예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좀 잘 사용했던 물 토너예요. 이렇게 좀 찰랑찰랑한 산뜻한 제형의 물 토너고 이름 그대로 티트리랑 시카 성분이 함유된 물 토너예요.
이거는 활용도가 진짜 높은데 화장솜에 적셔서 닥토 해주기도 하고 또 패드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얼굴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물토너 자체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모델링팩 할 때도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벌써 거의 다 썼어. 그 다음에 세럼. 제가 영상에서 제 최세럼이라고 정말 자주 소개했던 세럼인데 브링그린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얘는 진짜 리필까지 거의 한 10병은 사용한 것 같거든요. 트러블 때문에 고민인 친구한테 선물도 해주고 이곳저곳에 제가 정말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던 세럼이에요. 제형은 약간 끈적한 느낌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점성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근데 피부에 싹 흡수된 후에는 전혀 끈적이지 않고 오히려 좀 산뜻한 마무리감이에요. 이게 주 성분이 시카보다 5배 강력하다는 브링그린 독자 원료 징크테카라고 하는데 이제 피지랑 유분기 개선에 효과가 있어서 지성분들 그리고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세럼이에요. 얘는 아마 내년에도 제 최애 세럼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보습 장벽 앰플. 제가 추천한 스킨케어들 쭉 보면은 쟤 진짜 지성이구나 싶으실 텐데 이거는 건성분들께 추천드리는 앰플이에요. 이게 보습력이 진짜 끝장나거든요? 근데 막 끈적하고 답답한 느낌이 아니고 촉촉하고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앰플이에요. 지성분들은 피부가 좀 유난히 건조한 날이나 메이크업 좀 뜰 것 같은 날에 한두 방울씩 발라주면 피부가 정말 쫀쫀해져서 메이크업 진짜 잘 먹고요. 제가 이번 환절기에 피부가 갑자기 건성이 됐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앰플이에요. 요즘 날씨에 사용하기 딱 좋은 앰플이에요. 그 다음에 클렌징 제품.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스크럽 폼. 요거는 제가 벌써 한 4통, 5통째 사용하고 있는 스크럽 폼인데 스킨푸드 블랙슈가 스크럽 다들 아시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스크럽만 썼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스킨푸드 블랙슈가 스크럽의 폼 버전이에요. 스킨푸드 블랙슈가 스크럽의 입자가 꽤 크잖아요. 그 스크럽이 폼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제거랑 클렌징까지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스크럽 입자가 꽤 크기 때문에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피부에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샤워 중에 사용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피부에 각질이 좀 유난히 많은 것 같은 날이나 메이크업 정말 잘 먹어야 하는 날 사용하면은 피부가 진짜 뽀득뽀득 매끈해져요. 피부 각질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즈인 3번 살루룩 효소 사우나 고마주 폼. 요거는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벌써 3통째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폼이거든요. 이게 제형이 진짜 특이한데 공기가 좀 많이 섞인 종이죽 질감의 살루룩 제형이에요. 각질이랑 피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클렌징 폼인데 이제 스킨푸드 스크럽 폼이 좀 물리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줬다면 얘는 굉장히 부드러운 살루룩 제형이 각질을 밀어주거든요. 근데 또 물을 얼마나 섞냐에 따라서 제형이 많이 달라져서 그냥 일반적인 클렌징 폼처럼 거품 세안할 수도 있고 또 필링 제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세안 전에 얼굴에 얹어서 모공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물을 좀 적게 해서 필링 제품처럼 사용하거든요. 제형을 얼굴에서 롤링해서 각질 제거해준 다음에 물 묻혀서 거품 세안으로 마무리하면 피부가 진짜 뽀득뽀득해져요. 이거는 부드러운 제형이라 피부에 자극도 없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클렌징 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팩 제품들인데 제가 지성이다 보니까 마스크팩보다는 워시오프 팩을 조금 더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워시오프 팩을 좀 유난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사용해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워시오프 팩들이 좀 귀찮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2가지 제품은 귀찮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서 손이 좀 자주 갔던 제품들이거든요. 먼저 메디큐브 제로모공 블랙헤드 머드팩. 이렇게 왕창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사용한 팩인데 얘는 진짜 빨리 말라요. 상세 페이지에는 3분이면 마른다고 써있는데 좀 얇게 바르면 3분도 안 걸리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마르면서 피지를 흡착해주는 느낌이고 또 이렇게 약간 조이면서 물리적으로 모공을 조여주는 느낌의 워시오프 팩이에요. 세안하고 나면 좀 뽀득뽀득하게 노폐물을 싹 빼주는 느낌이고 사용감도 좋고 무엇보다 좀 빨리 마르다 보니까 귀찮지 않아서 손이 정말 자주 갔던 팩이에요. 그 다음에 토르홉 무스타콩테 체인저블 퀵마스크. 얘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워시오프 팩인데 얘는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팩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퐁실퐁실한 구름 같은 제형 안에 이 까만색 알갱이가 콕콕 박혀 있는데 이 알갱이는 미세 숫덩이거든요.
이 까만 캡슐을 피부에서 롤링해서 으깨주는 팩인데 이 숯 캡슐이 으깨지면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먹는 팩이거든요. 이 숯 캡슐이 으깨지면서 회색으로 바뀌는데 회색으로 바뀐 후에 세안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포슬포슬 부드러운 제형에다가 캡슐이 딱딱한 캡슐도 아니고 또 건조하게 마르는 팩도 아니어서 피부 자극도 없고 기다리는 시간도 없다 보니까 아침에 세안하기 전에 사용하기도 좋고 또 자기 전에 그냥 쓱쓱 해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얘가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한번 사용할 때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아서 한 통으로도 꽤 오랫동안 쓰고 있는 팩이에요. 워시오프 팩 귀찮으신 분들 이거 꼭 사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주베라 트라이 진동 클렌저. 이거 올해 굉장히 잘 썼는데 이렇게 실리콘 브러쉬로 돼 있는 진동 클렌저고요. 전원을 누르면 3가지 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가 특히 좋았던 거는 이제 세안하다 보면은 손이나 얼굴에 물도 묻어있고 또 클렌징 폼을 묻혀놓으면은 눈도 잘 못 뜨잖아요. 근데 이게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지 않고 그냥 짧게 한 번씩만 눌러도 바로 켜지고 바로 꺼져요. 그래서 눈 감고도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제품 자체에 충전 단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따로 이렇게 받침대가 있거든요. 받침대에 충전기가 연결돼 있어서 그냥 화장실에 두고 쓰기도 좋더라고요. 이 미세 브러쉬가 되게 촘촘하게 돼 있고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 없이 딥클렌징 할 수도 있고 또 이 곡률이 이 코 옆같이 세밀한 부분에 기가 막히게 쏙 들어갑니다. 요즘 클렌징 할 때 항상 이 제품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자극 없이 딥클렌징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헤어 제품 2가지. 먼저 나르카 하이핏 헤어 마스카라. 이것도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어서 제가 영상에서 따로 소개를 안 했었는데 잔머리 정리할 때 사용하고 있는 헤어 마스카라고요. 제가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몇 개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바르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하얗게 이렇게 가루가 생기거나 뭉치고 떡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고 외출했을 때 민망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유일하게 나르카 제품만 그렇게 하얗게 뭉치거나 떡지거나 가루가 생기는 게 없어요. 그 정도 아주 짱짱하게 잘해주는 제품이고 저는 오늘 일부러 조금 부시시한 헤어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오늘은 사용 안 했는데 영상에서 잔머리 정리할 때 항상 사용해줬던 마스카라예요. 그 다음에 나르카 컨피던트 딥 트리트먼트 헤어팩. 요거는 꽤 최근부터 사용해보기 시작한 헤어팩인데 일단은 좀 버터 같은 질감의 헤어팩이고요. 굉장히 향긋한 꿀향이 나요. 요거는 좋은 점이 바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 안 해도 되거든요. 한 5분 정도? 그래서 저는 샴푸한 다음에 요거 발라놓고 쿠팡에서 요런 일회용 헤어팩 팔아요. 그래서 요거 씌워놓고 양치하고 그리고 헹궈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은 그날은 머리가 진짜 찰랑찰랑하고 머릿결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탈색을 좀 오래 하고 많이 하기도 해서 좀 찰랑거리고 좋은 머릿결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머릿결이 좋아야 헤어스타일링도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튜브 타입으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지형 조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 올해 가장 잘 쓴 컨실러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커버핏 컨실러. 제가 트러블 자국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커버에 진짜 신경 쓰거든요. 근데 어바웃톤 컨실러는 진짜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정말 좋아요. 이게 이렇게 짤똥하게 생겨가지고 어플리케이터도 좀 짧아요. 그래서 저는 내장돼 있는 어플리케이터 사용 안 하고 스패츌러 사용해주고 있는데 스패츌러로 얇게 펴발랐을 때 정말 얇게 피부에 딱 붙으면서 커버력도 높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에 고커버로 딱 붙어가지고 베이스 좀 두껍게 안 해도 트러블 자국을 되게 잘 가려주더라고요. 올해 정말 잘 쓴 컨실러고 올해 가장 잘 쓴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3가지.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그리고 어뷰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파운데이션. 이제 파운데이션은 사용하는 툴에 따라서 사용감이나 마무리감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저는 보통 스패츌러로 펴바르고 스펀지로 마무리하는데 그렇게 사용했을 때 이 3가지 파운데이션이 느낌이 좀 비슷했거든요. 얇게 피부에 착 붙으면서 보송 벨벳한 느낌의 마무리감 그리고 유지력까지 굉장히 좋았던 3가지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3가지 파운데이션의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은 먼저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은 픽싱 고정력이 좋아요.
피부에 얇게 착 붙어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파운데이션이고, 웸의 워터벨벳은 말 그대로 워터리해서 피부에 착 이렇게 스미듯이 밀착되는 느낌. 어뮤즈 세라믹 파운데이션은 진짜 좀 깐날개 같은 피부 결 표현이 예뻐요. 이게 사용감에서의 약간의 차이지 피부 표현이나 이제 마무리감, 유지력은 세 가지 좀 비슷하게 좋은 제품이어서 지성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여름에 굉장히 잘 썼던 파운데이션들이긴 한데, 제가 연말 결산템 찍으려고 최근에 이 세 가지 파운데이션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겨울에도 딱히 건조하지 않고 보송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올해 쿠션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아누아 결 쿠션. 요거는 사실 신제품이어서 제가 뭐 사계절 내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너무 무겁거나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세미 글로우 제형이어서 사실 사계절 내내 다 잘 쓸 것 같은 제형이거든요. 텁텁함 없이 피부가 진짜 맑아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반질한 피부 결 표현이 진짜 예쁘거든요. 유지력도 좋았던 쿠션이에요. 요즘에 다른 베이스 테스트해보는 날 아니면 항상 아누아 쿠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우더 두 가지. 제가 지성이기도 하고 좀 보송한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메이크업 마무리로 항상 파우더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도 굉장히 다양한 제형의 굉장한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 사실 파우더들의 차이를 그렇게까지 크게는 못 느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던 파우더여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소개해볼게요. 에스쁘아 프레쉬 세팅 파우더. 요거는 하얀색 압착 파우더인데 파우더가 살짝 단단한 편이어서 안에 내장돼 있는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도 너무 두껍고 텁텁하지 않게 올라가더라고요. 툴을 좀 많이 타지 않는 파우더고, 얘가 모공 커버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줘요.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반질 보송하게 피부를 만들어줘서 제가 정말 애정하는 파우더고요. 그 다음에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멀티 파우더 4호. 4호 페일 라벤더는 화이트, 핑크, 라벤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는 가루 파우더인데, 이 가루가 진짜 엄청나게 고와요. 그리고 안에 미세하게 펄들이 들어있는데 이 펄의 느낌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게 피부에서 살짝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너무너무 예쁜 파우더예요. 올해 잘 쓴 팔레트 딱 3개만 꼽아라 하면은 요렇게 세 가지 제품이거든요. 먼저 피 모어무드 아이 팔레트 1호 누드. 이게 누디한 브라운 컬러부터 핑크빛 또는 로즈 컬러들까지 구성된 팔레트여서 이 팔레트 하나로 좀 다양한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고, 어느 하나 튀는 컬러가 없어요. 차분한 컬러 조합이 정말 잘 빠진 팔레트인데, 가을원 분들이라면 세부톤 따지지 않고 좀 두루두루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팔레트가 아닐까. 오늘도 모어된 누드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줬고요. 맨 밑에 줄은 글리터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글리터들도 정말 예쁘거든요. 특히 이 세 번째 글리터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늘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에는 이 세 번째 글리터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에스쁘아 아이코어 팔레트 3호 빈티지 뮤트. 빈티지 뮤트도 좀 차분한 베이지 브라운 컬러부터 핑크 로즈빛이 도는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인데, 얘도 가을원분들 좀 두루두루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 조합의 팔레트고요. 여기 있는 핑크 컬러들이랑 로즈 컬러는 블러셔로 사용해도 정말 예쁩니다. 얘는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까지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팔레트예요. 그 다음에 어바웃톤 리턴 투 베이직 섀도우 팔레트 4호. 어바웃톤 팔레트가 이렇게 매트 음영 섀도우로만 구성된 팔레트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4호 서린 컬러를 가장 좋아하는데, 붉은빛 또는 로즈 컬러들 구성인데 너무 빨갛지 않으면서도 좀 그윽하고 분위기 있는 로즈 컬러들이거든요. 이게 5구 팔레트지만 얘만 써서 메이크업해도 좀 아쉬운 거 없이 그윽하고 예쁜 로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음영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바웃톤 팔레트 꼭 사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블러셔 3가지. 블러셔는 제가 이렇게 모아보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로 가져왔어요. 근데 얘네가 출시된 후에 얘네만 쓰고 있어서 조금 잃은 감이 있긴 하지만 올해 잘 쓴 템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먼저 글립 휴 스프레드 스틱. 이렇게 캡슐처럼 똥똥하게 생긴 립앤치크인데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전 색상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을 분위기에 좀 뮤트하고 뉴트럴한 차분한 컬러들로 출시됐는데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웜쿨 나눌 수 있겠지만 가을 웜인 제가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 4가지 컬러 다 크게 통그로 되지 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전 색상 얼굴 발색은 쇼츠로 올려놨거든요. 얼굴 발색 궁금하신 분들은 쇼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블러셔는 2호 청크 컬러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차분한 모브 핑크 컬러?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게 매트하고 실키한 제형이어서 제형 자체가 좀 유연하지 않고 단단한 편이에요. 근데 이 제형을 받쳐주는 이 케이스가 조금 쉽게 돌아가고 좀 덜렁거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빼서 사용하면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제형이어서 좀 조심스럽게 조금씩 빼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고 개인적으로는 립에 사용했을 때보다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5호 샌드 베이지. 얘도 최근에 출시된 블러셔인데 위에 2가지는 프레스드 파우더 제형이고 밑에 2가지는 젤리 제형이거든요. 요거는 컬러도 진짜 예쁜데 제형이 미쳤어요. 제가 젤리 제형을 많이 써봤는데 젤리 제형이 좀 잘못 바르면 뭉치거나 떡지거나 모공 부각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뭉치거나 떡짐 없고 모공 부각은커녕 모공을 아주 매끄럽게 메꿔주더라고요. 이게 피부 표현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는 블러셔예요. 컬러도 4가지 컬러 다 가을봄 분들 좀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인데 제가 원래 이런 베이지 브라운 톤보다는 조금 더 생기 있는 로즈빛 블러셔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한 다음에는 이런 좀 차분한 무드에 꽂혀서 얘를 진짜 자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토니모리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5호 토스티 로즈. 이거는 블러 매트 제형, 글로우 제형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는 립앤치크고요. 제가 원래는 평소에 글로우한 블러셔를 잘 안 썼어요. 좀 보송 매트한 블러셔들이 취향이기도 한데 이제 글로우한 블러셔들은 베이스 안 벗겨지게 바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얘는 베이스 벗겨짐이 확실히 좀 덜해요. 그리고 매트 제형, 글로우 제형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농도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무겁고 흐를 것 같은 그런 글로우가 아니고 적당히 반딱하게 코팅된 듯한 볼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사실 글로우한 블러셔가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이거는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립에 썼을 때보다는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가 훨씬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잘 쓴 립 4가지. 먼저 립 펜슬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코스놀이 소프트 드로잉 오버립 메이커 6호 샌드 베이지. 요거는 그림자 컬러 립 펜슬인데 일단은 발림성이 진짜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블렌딩도 쉽고 저는 좀 밝은 컬러 립 펜슬로 오버립 해주면 티도 좀 많이 나고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그림자 컬러여서 입술 주변에 그냥 이렇게 쓱쓱 그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입술 그림자를 만들어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오버립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 메이크업 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립 펜슬이고 그 다음에 웨이크메이크 시어 블러링 매트 스틱 3호 노티드. 노티드 좀 지겨우시죠?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추천했던 컬러인데 이렇게 살짝 피치빛 도는 차분한 베이지 컬러예요. 오늘도 노티드로 립 베이스 깔아준 거거든요. 이게 가을원 분들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컬러예요. 이게 진짜 스킨톤이면서도 생기가 살짝 더해진 컬러여서 단독으로 사용하면 좀 차분한 분위기로 너무 예쁘고 오버립으로 사용해도 진짜 자연스럽게 예뻐요. 너무 뻑뻑한 매트가 아니고 되게 좀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발리는 매트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정말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122호 로지 로즈. 요거는 로즈 메이크업 좋아하는 가을 웜톤 분들이라면 꼭 하나 갖고 계셔야 하는 컬러인데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립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적당히 차분하면서 너무 딥하지도 않고 너무 쨍하지 않으면서도 생기 있는 정도의 채도감이거든요. 가을웜 그 어떤 메이크업에도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도 웸에 노티드 깔아주고 입술 안쪽에는 로지로즈 발랐어요. 이게 바르고 시간이 살짝 지나면 오일 광택감이 올라오는 글로우한 제형인데 이게 입술 너무 끈적이거나 건조하지 않은 좀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글로우거든요. 컬러도 그렇고 제형도 그렇고
어느 메이크업에나 어떤 상황에나 사용하기 좋아서 제가 정말 애정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컬러예요. 그 다음에 에스쁘아 꾸띠르 글레이즈 립 틴트 칠링칠링. 흔히 생각하시는 그 봄웜 피치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봄웜 분들이 사용하셔도 예쁠 것 같은데 가을웜 분들 아이 메이크업이나 블러셔에 힘이 좀 빡 들어갔을 때 입술에서 살짝 빠져주는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 컬러거든요. 이것도 코팅된 듯한 오일광이 싹 올라오는데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가 약간 물 틴트스럽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에스쁘아 꾸띠르 립 틴트는 오일 틴트처럼 유지가 돼요. 근데 또 너무 무겁거나 끈적한 제형도 아니어서 손이 정말 자주 가는 틴트입니다. 진짜 예쁜 속살 같은 컬러. 이렇게 2024년 연말 결산템들 하나씩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올 한 해 정말 애정하고 잘 썼던 제품들로만 모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